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의 절대 강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노선에 대한 여객이 폭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반등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들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로 봤을 때 22기의 노선을 주간 188회 운영을 하는 국내 대표의 중노선 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내 비중으로 저희가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수요가 폭증을 하는 일본 노선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의 향후 긍정적인 실적들을 저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요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이러한 중국 수요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되는 전망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에 대해서 신규 취항을 한다거나 노선 운항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제 노선 운항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알짜 노선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중국 노선을 대폭 늘리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4월에 인천 말 낭진 항저우 노선을 매일 운항을 하던가, 아니면 4월 또 15일에는 텐진 노선을 재운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노선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7월 1일부터도 이제 김포 베이징 노선으로 매일 일정을 재운항하고 시안 노선을 운항하는 등 중국 노선 외에도 다른 노선들을 계속해서 또 이제 운항을 하는 계획들을 짜고 있고, 김포 베이징 노선으로 운항을 하면서 이 중국 노선의 강점들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하시면요, 중국 노선 확대, 아시아나항공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뎠던 이 중국 여객 회복 속도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중국 노선이 회복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일단 중국 노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국적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계속 늘리고 있죠. 수익성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산 여객수도 계속해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노선에 대해서 여기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선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가 계속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항공정보 포털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노선 운항편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51,130편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62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각각 143% 그리고 241%나 증가한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중노선을 찾는 여객 수가 코로나19 그리고 확산했을 때 이 하늘길이 닫혔죠. 그렇기 때문에 여객 수가 많이 감소를 했지만, 작년에 이 중노선 여객 수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올해에는 그러한 폭이 훨씬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노선에 대해서 저희 또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이 운수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운수권은요, 여객이라던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횟수 이상 비행기를 띄워야지 이러한 운수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토부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르면은 중국 운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공사가 연간 20주를 비행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10주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노선의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면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항공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현재 한중 운수권도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수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서 이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을 띄울 수 있는 권리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운수권이 있는 지역만 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운수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중국에 대해서 또 아시아나 항공이 신규 취항을 한다던가 운수권도 증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노선의 절대 강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들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광 노선 탑승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일정 부분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30%에서 40%인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 지켜봐야 되는 중국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성 있는 부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고 이제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FACC는 이 실적 부진 우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좀 더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분대,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부분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국 노선의 절대 강자인 아시아나 항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로 실적 개선이 된다던가 아니면 기대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도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장기 이평선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많은 매물들도 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아시아나 항공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는지, 특히 중국, 여기에 현황이 어떻고 저희가 어떠한 전망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